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이 땅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은 각 계절마다의 매력을 뚜렷하게 뽐내는 도시죠. 대마기행 길 오늘은 봄을 맞은 부산으로 갑니다. 역시 부산이지. 갈매기 날고 발고동 소리 하루 종일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최주봉입니다. 전 부산 하면은 참 인연이 많아요. 70년대부터 수십 년 동안 해마다 거의 한 2차례 정도는 와서 공연을 하고 내려간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작년에도 공연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전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곳은 제가 이 부산 해운대에 신혼여행 왔더랬어요. 신혼여행. 그때는 해운대가 그냥 모래사장만 있고 호텔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지금 뭐 고층 빌딩이 들어서 있어가지고 그런 옛날에 한 4, 5층짜리 호텔은 뭐 지금 있어봐야 뭐 맥을 못 추죠. 아무튼 70년 중반에 신혼여행 왔다는 거하고 그래서 이 부산하고 저하고는 엄청 인연이 많고 제2의 고향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매기만 보면요 이상이 정이 들어요. 정이 가고 물 좋고 또 산 좋고 갈매기 좋고 사람 좋은 부산의 바닷길을 따라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여행을 한번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한번 저 가시죠. 따라오세요. 자, 가시죠. 복잡한 도심 속에서도 마음 편안해지는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긴 해안선 따라 나선 여행. 그 첫 번째 목적지는 자갈치 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최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까지 자갈시까지 다 찾아주시고 진짜 고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예. 우리 여기가 자갈시장입니다.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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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몇십 년 됐어? 여기 얼마나? 우리가 이제 전통이 한 70년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갈시장이가 수산물, 네. 도소매 시장으로서는 동부가 최대의 수산물 시장입니다. 원조. 원조. 저는 원조 시절에 예. 이런 건물이 있기 전에 예. 70년대 여기 와서 회를 먹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전 세계에 네. 우리 자연산 국산 수산물도 있지만은 네. 전 세계에 없는 수산물이 없을 정도로 다 있습니다. 자연산, 수입산, 영건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럼 수백 종 되겠네. 그럼요. 이런 시장이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자갈시장에는 단일 건물. 우리 그 1층에는 어떻게 하면 수산물, 예. 모든 수산물, 해산물 다 있고, 예. 2층에 올라가 보시면 해식당도 있고, 회식당.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사가지고 와서 처먹는 거? 그럼요. 예. 그리고 또 2층에 있는 건어물도 있고, 이 뒤에 건어물. 건어물. 건어물 옷에 보면 중국이나 또 특히 네. 일본 같은 우리 동남아 사람들 참 좋아하는 관광객들. 선물로 많이 사가고 있지. 그래요. 건어물 하면요. 저도 일가견이 있어요. 예. 우리 아버지가 건어물 장사 70년 했거든. 그럼요. 그럼 자갈치 나중에 한번 장사하시라 있어. 돌아가셨어.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자갈치는 상인님들이 네. 500명이 있습니다. 500. 500. 상인들만. 상인들만. 네. 우리 조합원이 하지요. 예. 그리고 이제 종사자 종사자. 한 1000명. 와. 그렇게 매일 한 1,500여 명이 예. 이 자갈치 시장에서 생업을 유지하고 생활을 이끌어가고 있지. 그럼 오시는 분들 유동이고 한 10,000명은 되겠네. 이제 물건 사오러 오시는 그럼요. 분들. 평일에는 한 8,000에서 10,000명. 그 정도. 그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주말이나 공휴 같은 데는 한 12,000에서 13,000명을 저희들이 주말에.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그쪽 도회지에서 많이 내려오죠. 그럼요. 어디서 오냐면 이제 네. 그 여수라든지 여수. 통영, 네. 뭐 제주도 이런 데 전국에서 오는 여기서 집결해서 예. 여기 전국으로 많이 나오고 여기서도 직접 판매를 하고 하죠. 여기서. 예. 굉장합니다. 하루 매상도 엄청나겠네. 매상은 뭐 저희들이 뭐 추산할 뭐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요. 예, 그 정도예요. 이야, 아주 여기 먹거리가 다 와 있구나, 그냥.
자갈치의 먹거리가 다 여기 그냥 집합된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아줌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 이거 참 이거 개불이죠? 예, 개불. 개불? 예. 이건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거는 그 회로 드시는 거예요. 썰어서. 예. 초장 찍어서. 네. 이건 대합이고. 대합이고요. 네. 이거 전복이고. 예. 와, 이거 붙어 있네, 이렇게. 전복하고 소라하고 거의 맛이 비슷해요. 내용이 비슷해요. 전복하고. 예. 오. 이런 전복은 참 이게 양식입니까? 예, 양식입니다. 양식. 예. 예. 우유 양식이나 뭐 그냥 자연. 양식이나 맛이 자연이나 비슷하지. 거의 맛은 비슷하고요. 예. 예. 야. 거의 색깔도 비슷해요. 이거는 자연인데요. 여기 자연이 자연이 살이 좀 없어요. 살이 좀 예, 얄팍하네. 예. 예. 요거는 양식이고. 예. 와, 요거 좀 보세요. 힘이 좋아요. 힘이 좋아가지고 그냥 이게 딱 붙으니까 딱 끌어올리네. 예. 예. 와, 이렇게 힘이 좋아 이게. 예. 가격도 다른가요? 예, 가격은 배라고 보면 돼요. 예. 근데 아주머니 그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 한 50년 됐습니다. 50년? 네. 한 자리에서만 50년. 이 자리에서만 50년? 네. 그럼 이 자리에서 애들 다 학교 보내고 예. 그래서 출장가 행복하게 다 보내. 사시면서 예. 시집장가 다 보내시고 예. 돈 많이 버셨네. 바다를 통째로 옮겨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신나게 구경하던 중에 눈에 확 뜨인 이 녀석. 예. 이 생선은 뭐 이름이 뭐예요? 어느 거예? 이거 이런 거. 요거는 방어. 방어? 예. 이 방어라는 게 힘이 좋은 거 아니야? 한번 떠보세요. 요거 옥수. 어우. 이거 옥수는 힘이 와, 좋아요. 힘이 좋아가지고. 예. 응. 요거는 웬만하면은 잡지도 못해. 힘이 좋아요. 와, 힘 좋네. 예. 이 방어철이 요즘입니까? 예, 요새. 요즘. 지금, 예. 요즘. 예, 이런 건 한 마리 얼마가요? 그런 거는 키로당 3만 원. 3만 원. 예. 요거는 줄돔. 예. 줄돔이죠? 줄돔도 되고 돌돔도 되고. 돌돔도 되고. 예. 아드님이시죠? 아드님이 엄마 대신 뭐 이거 장사 다 올 거 아니야? 예. 힘 좋다. 응? 방어도 종류가 많아요? 대방어, 뭐 중방어, 중방어. 소방어 이렇게 돼 있는데 방어는 크면 클수록 맛이 좋아요. 크면 클수록 가격도 비싸고 맛이 좋고. 그렇죠. 예. 그저 부위별로 딱 먹을 수 있잖아. 네, 부위별로. 부위별로 먹을 수 있어요. 큰 거 대방어 10kg 이상 이런 거는 부위별로 먹을 수 있어요. 와, 여긴 또 뭐야? 여기 건어물 가게 아니야? 야, 여기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뭐 건어물. 멸치, 다시마, 그냥 찬멸치 종류도 꽤 많네. 예? 이거 오징어, 건오징어에다가 팽어포, 오징어 말리고 황태채. 야, 옛날 여기 오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 생각나는데 우리 아버지도 건어물 장사 한 60년 하셨거든요. 반갑습니다. 예. 여기 오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지나가다 그냥 시식하라고 갔다 오는 것이야? 반갑습니다. 아유. 고생하십니다. 아이고, 예. 여기가 다양하게 다 있네, 건어물 종류는. 예. 이거 장사하신 지 몇십 년, 얼마나 돼요? 이거 한지 한 30년 넘었죠. 30년? 제 아버지도 한 60년 됐어요, 장사하신 지. 건어물 장사요. 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오셔가지고 지금 세상을 떠나셨죠. 지금 계시면 90도 혹시 100살 되셨을 거예요. 싱싱한 해산물과 정이 넘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자갈치 시장. 그런데 이 시장 안엔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아유, 여기 들어오니까 덥네요. 좀 몸이나 좀 피곤 좀 풀려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 편백나무에서 뿜어내는 이 피톤치드가 냄새가 아주 참 좋네요. 예. 여기 뒤에 바라보면 저 바다와 저 어선들 보세요. 갈매기가 날리고. 난 여기에 갑자기 이게 무슨 수목원에 온 줄 알았어요. 보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여러분 뭔지 모르시죠? 제가 잠시 나갔다 올게. 싹 변신해서 한번 들어올게. 여기가 무엇하는 곳인지. 사장님이세요? 아, 예. 오, 예. 예.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편백나무 톱밥을 갖고 발효시켜서 예. 효소 찜질한 곳입니다. 이곳. 효소 찜질. 예. 그럼 이게 전부 다 이게 편백나무. 편백나무. 예. 그래서 냄새가 이렇게 한 30분 정도 몸을 이완을 시킨 다음에 안반 욕실에 가서.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나와서 두 번째 와서 여기. 와서 이제 효소 찜질을 이제 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 누우셔갖고요. 이제 뭐 한 30분 정도. 여기서? 예. 몸을 이완을 시키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깔고. 예, 이렇게 깔고요. 효소 찜질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편백차를 한 잔 마시고 온열 안반욕을 하며 몸속 노폐물을 빼주는데요. 30분 정도 누워 있으니 땀이 줄줄줄 나는 게 온몸이 나른해집니다. 자, 이제 효소 찜질을 하러 가볼까요? 벌써 많은 분들이 누워 계시네요. 몇 시간째 이러고 계세요? 아, 예, 지금 30분. 30분? 예. 15분, 30분 하면 됩니다. 이거. 어디 땀이 나시네. 예. 땀 나요. 예. 70도인데도 우리 몸에는 뭐 40도 정도 된다니 들어오면. 답답하지 않으세요? 예, 안 답답하고. 안 답답해? 예. 숨 차고 그런 거. 숨 안 차. 여기 그럼 자주 오세요? 예, 우리 지금 한 7년 가까이 돼 갑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오세요? 한두 번 정도. 한두 번씩? 예, 시간만 나면 오죠. 그럼 몸이 좀 어때요? 가뿐해지시나? 예, 간단하지. 저는 감기를 너무 많이 자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면역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감기를 안 합니다. 감기를 안 걸리신다고? 그래서 제가 오지. 안 그러면 저는 양산소거든요. 예. 뭘 일부러 오시고. 예, 저는 기차 타고 택시 타고 그래 오지. 또 지하철 타고. 그러니까 감기도 예방하고 예. 그리고 몸도 거뜬해지고 예, 몸이 일주일에 편안하지. 한두 번 오시고 예. 7년째 오신단 말이죠? 예. 그럼 아주 집안도 건강해지고 행복해지시겠네. 맞지. 그죠? 예. 주부님들이 건강하셔야 집안이 편안해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른 데 아픈 데는 없어요? 예, 저는 좀 관절염이 별로 아프거든요. 관절? 예, 그럼 그러면 어떠세요, 또 관절은? 아, 편안하지. 관절도? 하고 오면 뭐 한 일주일 정도는 거뜬하니까. 아, 그 정도예요? 예. 근데 감기를 찾지 않아 면역이 너무 높아져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보면 암 환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도 그분들도 다 좋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그래요? 예. 얼핏 보면은 모래 같기도 하지요. 찜질통엔 발효된 편백나무 톱밥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1시간가량 열을 가한 찜질통의 온도는 최대 7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천장을 보고. 예. 이렇게 누우시면 안 됩니다. 얼른 누우시면 안 뜨거워요. 좀 있으면은 혈이 돌아가면은 안 뜨겁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한 1, 2분 안에 내가 몸이 안 좋은 곳이 아주 냄새가 저 편백나무 피든지듯 예. 아주 은근하게 나면서 은은하게 나면서 아주 향이 참 좋아요. 얼굴만 내놓고 온몸은 효소 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15분 정도 찜질을 해주는데요. 몸의 온도를 높여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 물론이고 수족냉증, 재활치료, 지방분해 효과까지 있다는 편백나무 효소 찜질. 그렇게 먼 거리를 달려온 여행자의 피로가 사르르르 녹아버립니다. 다시 나선 부산 여행. 자갈치 시장에서 나와 바닷길을 따라 무작정 걸어봤는데요. 제 뒤로 바라보이는 저게 자갈치 시장입니다. 그 앞에는 많은 어선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엄마들이 무슨 말을 하셨어요? 쟤는 다리 밑에서 들어왔다 그러지요? 너 또 말 안 들으면 너 도로 다리에 갖다 버린다 그랬죠? 그 다리가 어딘 줄 아세요? 그 다리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영도다리예요.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간다고 그래요. 물이 열리면
배가 지나가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남아 있어서 지금 영도다리 앞에 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독외교 영도대교. 영도다리에서 만나자. 70여 년 전 6.25 전쟁 당시 이곳은 피난민들의 가족들과의 만남을 꿈꿨던 곳입니다. 그렇게 애달픈 시절을 지나 지금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부산의 명물로 자리해 있지요. 매일 오후 2시가 되면은 하늘로 솟구치는 다리의 상판. 약 15분간 열린 다리 아래로는 이 순간만을 기다린 높다란 선박들이 지나갑니다. 언제 끊겼냐는 듯 다시 이어진 다리. 이번엔 이 다리를 건너 영도 서만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갈치 시장 건너편 영도대교, 남항대교와 맞닿은 곳에 자리한 마을. 타닥타닥 늘어선 배들이 반겨주는 이곳은 항구도시 부산의 역사를 간직한 깡깡이 마을입니다. 야, 깡깡이 마을 박물관. 깡깡이 마을 박물관. 왜 깡깡이 마을이 왜 깡깡이 마을인지 그 깡깡이 마을의 그 유래를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예. 깡깡이라는 말은 예. 선박을 수리할 때 예. 선박이 강철선으로 예. 되어 있으니까 예. 이 녹이 슬면 네. 배가 상하니까 아. 녹을 제거해서 페인트를 다시 칠해야 수명이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네. 기계로 하는데 네. 옛날에는 기계가 없어서 네. 사람 손으로 했어요. 예. 그래서 깡깡이 한 마리를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이런 망치겠군요. 요 망치를 가지고 예. 철선을 수리조선소에 올려서 줄을 타고 앉아가지고 아줌매들이 예. 일일이 두드렸습니다. 그러면 망치를 가지고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철판을 예. 선박 외부 철판을 두드리니까 예. 깡깡 소리가 나지요. 깡깡, 그래서 깡깡, 깡깡이 깡깡. 마을이 됐는데 예.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대평동 깡깡 마을이 뺑 돌아가면서 일제시대부터 8개가 있었는데 지금 11개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한 조선소에 한 척만 있어도 예. 8척이 11척이 있어지고 반만 있어도 5척이 있는데 예. 한 사람이 한 배 하는 게 아니고 예. 큰 배는 15명, 20명이 아줌매들이 딱 붙어가지고. 붙어서 두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점심시간 빼고 저녁까지 이 동네가 계속해서 깡깡이 소리가 울려 퍼져서 깡깡이 예술말이 됐습니다. 애기들 못 키웠겠네요. 여러 가지 불편했지요. 불편했겠죠. 예. 그래도 서로 상부상조하고 사니까 그렇죠. 여기 사는 분들이 깡깡이 하고 조선소 가서 일하고 예. 조선소 계시는 분들도 또 배를 수리해서 예. 또 내보내고 예. 그런 상부상조하는 한 동네였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에 뭐 먹고 살기 예, 맞습니다. 할 수 없었겠죠. 예. 서로 양해하고 예, 해줘야지. 단순 노동 예. 두드리면 되니까. 예. 그런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주로 아줌매들이 와서 많이 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모든 이 연장들이 예. 그때 필요한 깽깽이 두드릴 때 필요한 그 연장인가요? 예, 아까 밖으로 나가면 사진이 있고 네. 저 이제 사람이 앉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저 일부만 만들어 놨는데 깡깡이 아줌매라고 예, 써있네. 저 앉아가지고 그 이제 이렇게 놓으면 서서 두드리든지. 그럼 저기서 요만한 게 아니고 네. 배 전체에 쭉 붙어 있죠. 줄을 매달려 가지고 예, 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 망치려 가지고 녹을 두드리면 깡깡깡 소리 나는데 또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줄로 내려서 또 밑에 하고 또 내려서 밑에 하고 제일 밑에는 이제 또 다른 깡깡이 망치 말고 꼬부라 하나 쇠갈치 가지고 긁어가지고 녹슬은 거 조개나 긁어내야 되니까. 그 이제 조개 따개비 조개 팔에 붙어 있는 그 거. 밑에도 끓고 그다음에 이제 녹슬은 데는 두드려서 깡깡깡깡 두드려서 녹을 제거하고. 제거하고 그러고 나면 페인트를 칠해서 다시 배를 수리해서 그래서 수명 연장하게. 연장하게 떠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깽깽이 마을. 예, 그래서 깡깡이 마을이군요. 그 당시에 깡깡이 아줌매들 200명, 300명이 종사했어요. 이야. 그런데 이제는
거의 다 없어지고 기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한 30명이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이제 기계가 안 들어가는 곳, 물 담고 안이나 기름 담고 안에 그 안에 들어가서 힘든 곳이죠. 아직까지 두드려서 녹이 있으니까 기계가 못 들어가니까 손으로 두드려서 그걸 제거한다. 예, 녹을 제거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 페인트 와서 칠하고 그래 수명이 연장이 돼서 이제 사용하도록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 시절의 역사군요. 예, 오래된 역사지. 우리나라 근대 조선 산업의 발상지인 깡깡이 마을. 그 명성을 잊지 않기 위해 다양한 전시 방식으로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정도 배를 정박하기 좋게끔 해서 예. 41톤짜리 예인선인데 아. 여기를 갖다가 준비를 해놓고 배를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기관실도 한번 보고 선장실도 한번 보도록 예. 만들어 놨으면서 또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순비라고 해서 숨소리가 나는데 해녀가 들어갔다가 나오면 휴 하는 작품을 만들어 놓고 예. 또 외국 작가가 저기 나팔같이 큰 거 생겼는 거 예. 저거는 이제 모든 소리가 잘 들리도록 예. 싱가포르 작가 쿠이라는 사람이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험하는 곳이군요. 예. 배를 모르는 사람이 예, 배를 들어와서 모르고. 체험할 수 있게끔. 예. 그 안으로 들어가시고. 예, 들어가시고. 들어가시고. 예.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과거 항구를 누비던 예인선이 지금은 선박 체험관이 됐습니다. 100번 말로 듣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와닿지요. 항해사도 돼봤다가 기관사도 되어보고 어린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흥미로워할 것 같은 공간입니다. Love like yours will surely come my way. 여기가 선박 수리하는 개조하는 전문 장소. 예. 어. 오래된 장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예, 보시다시피 이 조선소는 배를 올리고 내리고 배를 만들고 수리하는 곳이 조선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마을이 반도같이 생겼는데 예. 바다로 쭉 둘러싸여 있으니까 예. 1887년도 일본 다나카라는 사람이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 때 우리 강점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여기 목선을 만들기 시작한 곳. 예. 그 후에 이제 목강선이 나오고 목선이 들어가고 철선이 이제 도입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철선으로 가지고 이제 아까 깡깡이를 시작했고 여기서 수리를 하고 한 곳 가장 오래된 곳입니다. 예. 여기로부터 발전돼 가지고 예. 더 큰 배를 만들고 예. 더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예. 수단으로 한진중공업이 생겨서 그리 가고 예. 또 여기로부터 이제 기술이 축적돼 가지고 진해로 가고 그래서 여기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예. 점차적으로 몇천 톤, 몇만 톤이 만들어야 되겠고 우리가 해운 강국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여기서 원천적인 장소, 모든 축적된 기술이 여기로부터 원천적으로 시작돼서 옥포조선소, 현대조선소로 예. 가서 몇만 톤짜리를 만들고 현재는 몇십만 톤짜리까지 만드는 예. 기본적인 모든 시작된 장소. 출발이 여기고. 예, 그렇죠. 대평동에선 못 고치는 배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10여) 곳의 수리조선소와 200여 개의 선박 부품 업체가 여전히 깡깡이 마을의 조선산업 발전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100여 년간의 세월 그 역사의 산증인을 제가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 깡깡이 마을의 산 증인이시고 산 역사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깡깡이 마을의 산 증인으로서 오래되셨죠? 그 깡깡이 마을에서 활동하신 일하신 지가 한 50년, 60년 되셨나요? 예. 기억도 안 하실 거예요. 하도 먼 옛날이라서. 그때는 직접 그렇게 깡깡이, 아까 좀 보니까요. 깡깡이 마을 앉아서
그 배 밑에 예. 망치로 때리는 그런 사진도 봤고 예. 여기 보니까 사진도 많이 나와 있네요. 예. 그때 하신 일이 뭐예요? 그냥 배 선박을 깡깡. 때리는 거예요? 깡깡? 깡깡하고 응. 깡깡하고. 깡깡하다가 예. 이제 또 몸을 다치가지고 또 나서가지고 또 나으셔가지고. 나서가지고 다시 이제 또? 배 위에 가서 이제 사람 태워가 줄 또 이래 내려오고 예. 깡깡을 오래 했어요. 예. 줄만 매는 게 12년 매고 깡깡이가 한 40년. 그러니까 예, 합쳐서 예. 50년도 넘었어요. 예. 깡깡이 마을을 지나 섬의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영도가 우리나라 최초로 고구마 재배가 된 곳인 거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이름하여 조내기 고구마. 그 10의 지임을 알리는 역사공원이 동래산 자락에 자리해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 높은 지대에 이런 조형물이 있을 줄 몰랐어요. 예. 이게 무슨 조형물이지? 고구마, 조내기 고구마. 조내기 고구마. 예, 고구마 10회지 조형물에. 오, 저기 이건 이불 상징하는 조형물인데. 고구마 잎. 예. 고구마 잎. 예. 생동하는 거. 예. 이 고구마 유래를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예, 예. 조랭이 고구마. 고구마가 예. 조내기? 지금 예. 옛날 그러니까 1764년도에 와, 그럼 언제야? 1700년. 300년 조금 안 됐죠. 이조 시대인데. 네. 그죠? 그때 조음 선생님이 요 부산시 지금으로 말하면 부산시장님 정도 됐겠죠. 예, 조음 선생님이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이거 진짜 배고픈 백성들이 있는데 내가 이거 고구마를 좀 한 자루 얻어 가가지고 좀 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처음으로 고구마를 가져와 가지고 예 배를 싣고 와가지고 처음으로 심은 데가 영도 그다음 지금 부산 동네 예. 두 군데를 심었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거는 영도 이 지역 이 이 지역에서만 지역에만 살아남았어. 있는 고구마가 살아남아가지고 예. 그 고구마가 전국에 퍼져가지고 예. 지금 현재 고구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오. 조시에다가 내기 마을, 내기 내기 마을. 마을, 아, 그게 마을이. 조내기 마을. 그러니까 그 두 조내기 개를 고구마. 이제 합성해가지고 예. 조내기 고구마. 예. 아, 그런 유래가 있고. 네, 고구마가 별로 크질 않아요. 고구마가 조그만해가지고. 조막대기만 타면서. 예, 애기 주먹만 해가지고, 예, 지금 이제 그 고구마가 계속 이제 조내기 고구마 종자가 되어가지고 예. 있습니다. 그 예. 조내기 고구마가 맛이 있는 모양이죠. 맛이. 밤하고 똑같아요, 밤. 밤 고구마는 예. 아주 맛있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여기 밤. 어디 표현할 때 밤 고구마만 얘기만 들으면 아주 고구마 맛이 있는 고구마를 맞습니다. 생각하잖아요. 밤 고구마는 이제 밤을 까물려면 조그마한 데 이렇게 먹으려면 좀 힘들잖아요. 그지? 그렇지. 예, 고구마는 이제 껍질만 까가지고, 그렇지. 예, 이제 그래서 삶아서 먹어도 좋고 요새는 고구마 갖고 여러 가지 제품을 여러 많이 가지 나오거든요. 것이 음식을 예. 많이 만들. 뭘 제일 많이 만드셨어요? 고구마를 이제 삶아가지고 예, 삶아서. 예, 삶아가지고 껍질채로 갈은 이제 고구마 가루를 갖고 네. 캐러멜 젤리, 국수, 그다음 제 된장, 간장, 고추장, 그다음 제 말랭이 막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예. 고구마에서요? 예, 고구마 줄기 김치도 있고 고구마 갖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고구마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동래산 산책 길목에 자리한 단출한 공원. 그 중심에 우뚝 선 조형물은 백성들의 기근을 해소한 고구마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맛을 보존하고 있는 영도 사람들. 여기가 예 고구마가 저기 친한 데부터 해가 전부 다 예 지금 풀이 막 이렇게 자라서 그렇지 저희들이 이 풀이 자란 이유는 농약을 안 쓴다는 거거든요. 농약만 쓰면 이 풀이 안 자랍니다. 예.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부 다 뽑아가지고 예. 풀로 맨날 뜯는다 아닙니까 손으로. 예. 이게 그럼 몇몇 평이나 돼요? 한 12,000평에. 12,000평? 예. 이야, 이건 나중에 고구마 수확하려면 시간도 그렇고 이게 많은 인부들이 필요하고 노동력이 그러니까요. 필요할 텐데 노동력 필요한 그걸 거예요. 어떻게 조달하세요 그럼? 아, 우리가- 수백 명이 오겠네? 아니에요. 그럼? 한 100명 정도가 여기 다 회원이 돼 있거든요. 100명 정도? 예,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저 위에서 이제 그 3월부터 응. 10월까지만 고구마 수확을 합니다. 아, 3월부터 10월까지? 예, 예, 예. 그때 3월에도 수확을 해요? 아니 3월달 심지에 이제 아, 그때 고구마. 그때 10월 예, 예, 예. 10월에도 수확하고 네, 예, 예, 어. 예.
근데 이게 다 이 고구마 줄기고. 이거 전부 다 고구마 줄기 아닙니까? 이거 전부 다 이게 전부 고구마 줄기. 이 다 고구마 심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여기 이런 데는 너무 깊이 심어 있겠어. 뽑을 때 어떻게 뽑아 이거? 이거 농기구 다 있다 아닙니까? 홈 이거 캐는 거 다 호미가 캐고 이러지 사람 호미가? 손으로.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너무 땅속 깊이 있어가지고 포크레인과 한번 작업을 합니다. 풀 한번 끌어내고 둥 만들고 하는 거는 포크레인과 포크레인이 하고. 하고. 그다음에 사람 손으로 심고 그다음에 이제 자라는 풀 빼고 가꾸는 거는 이제 같이 주민들 같이 심는 하고. 거야 사람이 심어야 되고. 예. 수확 깊이 예. 박혀 있는 거는 포크레인을 통해서 그럼 긁어내야 된다. 포크레인 한번 탁 떠주면은 탁 떠가 나오면 할머니들이 싹싹 해가 자글자글하고 이게 그런 방법이 있군요. 그래 안 하면 예전에는요 그냥 할머니들이 엄마들이 그냥 호미로 캐잖아. 소금 많이 내서. 그때는 이제 예전이고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이 농기구도 좀 활용을 해야 돼. 엄청 이게 수확금은 얼마나 돼? 이게 뭐 산더미처럼 쌓이겠네. 이거가 저희들은 전부도 다 나가겠네. 아니에요. 그리 많이 안 됩니다. 저거 위에서부터 캐내려 오거든요. 그 캐가 오면은 한 번 나오면은 고구마는 썩으니까 가오면 여기서 대충 씻어가거든. 씻어가지고 공장 가져가가지고 슬라이스 해가지고 무조건 저장해놔야 돼요. 아 저장. 예, 한 3일만 있으면 썩어빕니다. 고구마는 자리를 옮겼다 하면 썩어비요. 아 옮기면 썩어요? 예, 고구마는 이게 억수 잘 썩어가지고 농민들이 참 이게 고구마 농사 짓는 사람이 참 그리 힘듭니다. 과거엔 일용할 양식이었던 고구마가 맛있는 간식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직접 키우고 삶고 말리기까지 조각조각마다 정성이 가득 담긴 고구마 말랭인데요. 이거 간식용이네, 그죠? 그래. 예. 고구마 이거 많이 먹으면은 옛날에 우리 아들 키우잖아. 내가 나이 80 넘었거든. 네. 근데 애들 기면은 예. 이거 뭐 생기네. 그것도 안 해. 설사도 안 해. 여기 그 술을 잘 넣어.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별이 좋아요. 이거는 술을 이거 좋아도 잘 되고. 그렇죠. 옛날에 아들 간식 있나? 네. 고구마를 말리면 당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맛이 더욱더 좋아집니다. 구워서 먹고 삶아서 먹고 말려서도 먹고, 그런데 이런 조리법 말고도 조내기 고구마를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빼떼기 죽 끓인다 아닙니까? 빼떼기? 예, 빼떼기 죽. 생고구마를 잘라가지고 썰어서. 썰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도 말린다. 말리, 예. 이걸 갖다 빼짝 말려야지 어설프게만 딱 소리 나고 이 정도 말려가지고 예. 빼짝 말렸으니까는 빼떼기. 예. 끓고 있으면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면은 팥 아니야? 팥. 예, 삶은 국산 팥. 팥. 예, 삶은 팥. 우리 팥. 예, 국산 들어갑니다. 팥. 예, 전 우리 거. 예. 아주 우리 식자재품 다 예. 들어가네. 윌빙 식품 다 들어가네. 이거는 이제 조. 조. 야, 저도 이거 좀 예. 흔칠하는 건데. 예. 푹 이제 끓여가지고 예. 죽을 만든다. 예. 그다음 이거는 이건 뭐야? 찹쌀. 찹쌀. 예. 이거 찹쌀 죽 아니야 이것도 그죠? 예. 그냥 먹으면은 좀 적하니까 이 안에다가 같이. 그러면서 조내기 고구마 죽이 된다. 네네네. 각자 이어가지고 어울려야 맛이 나지. 이 막 좀 적한다고 해가지고 팥, 콩, 뭐 수수 다 얘가 끓이면은 한꺼번에 맛이 없다. 맛이 없더라고요. 이게 먼저부터 빼떼기부터 끓이고. 예, 빼떼기 끓이고 그다음 진짜 이렇게 재료가 투입돼가 졌으면 이렇게 팥 맛있는 죽. 넣고 그다음에 찹쌀도 넣고 조도 예. 넣고 그래서 예. 끓인다. 예. 야 이거 맛있게 생기네 생김새가. 야 이게 뭐밥 필요 없지 뭐 이렇게 해서 딱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먹어야 이게 마무리가 되고 이게 입가심 되고 이게 딱 어울리는구만. 좋아. 내가 적극 감사합니다. 추천합니다. 자갈치에서 영도대교를 건너 영도의 구석구석을 둘러봤던 여행. 이번엔 부산의 동쪽 바다로 가봅니다. 부산항 대교를 지나 광안대교를 건너 30분 정도를 달려 도착한 곳. 부산의 대표 해수욕장 해운대입니다. 영도다리 건너서 부산항 대교를 거쳐서 광안대교를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부산에는요 바다보다 더 유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온천입니다.
널리 알려진 동네 온천 그리고 해운대 온천. 근데 이 해운대 온천은요 신라 진성여왕 시대에 진성여왕이 이 천연들을 앓고 있었는데 이 해운대 온천에 와서 목욕을 한 후부터 깨끗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멋진 그 유명한 해운대 온천으로 모시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해운대 온천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라 진성여왕이 천연두에 걸려 고생하고 있었는데요. 해운대 구남골에서 온천욕을 즐겼더니 천연두가 씻은 듯 나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운대 온천은 우리나라 유일의 임해 온천으로 약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아주 효과가 있지요. 좋기로 소문난 해운대 온천수에 몸 한번 담가봐야겠습니다. 풍경이 좋네요. 네, 수평선도 보이고 정말 좋습니다. 힐링도 잘 되고. 오늘 날씨도 참 따뜻하고 정말 좋고. 네. 여러 가지 조건이 딱 맞는 날이에요. 네. 이쪽은 이건 무슨? 여기는 이제 블랙커런트라고 여기도 이제 정신 건강에 좋은 이제 허브로서. 건강에 좋은 허브. 네. 이 색깔이요? 깜짝쪽이네. 네, 블랙커런트가 까만색입니다. 괜찮은데? 네. 이거 온도는 몇 도에 맞췄습니까? 온도는 38도 정도. 38도. 아, 제일 적당한 온도죠. 네. 네. 또 저 앞에는 허브의 대명사 로즈마리에서 스트레스 풀 때 가장 좋은 로즈마리. 네. 그러시더만이. 어이, 야. 딱 맞네, 기분이. 요 로즈마리를 넣는 이유는 뭐 이것도 피곤을 뭐 로즈마리는 이제 스트레스 제거네. 먹어도 좋지만 피부에 아주 좋은 또 오미자죠. 네. 강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피부 질환에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다 보이는 이 해운대 바다와 그리고 해송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이렇게 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힐링을 무슨 로션 바른 것 같아요. 야, 특히 이거 어떤 분들 오면 좋을까 이런 거. 보통 이제 건조하신 분들 피부가 많이 건조하신 분들 제일 좋은 거는 바다 수평선과 그리고 저희 온천, 해수 온천 여기서 정신적인 힐링 스트레스를 예, 해송과 해송 사이의 풍경이 네. 불어오는 해풍이 힐링을 시킨다. 네, 그 맞습니다. 말이죠. 네. 해운대 오픈하고 온천이 뭐 세계인들이 찾는 그런 명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맞습니다. 여기도 그죠? 네. 이곳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다는 이 욕탕 인피니티 풀이라고 불리는데요. 왜 유명한가 했더니 직접 들어가 보니 알겠더라고요. 탕 안에 몸을 담가 해운대 바다를 보면 마치 수평선과 맞닿아 있는 듯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닷속에서 따뜻한 온천욕을 즐기는 것 같은 기분. 가만히 누워있으면요 시원한 해풍이 얼굴을 스쳐가고 모락모락 힘이 나는 온천은 몸을 따뜻하게 보듬어줍니다. 시원하게 즐기는 온천욕. 해운대 온천이기에 느낄 수 있는 이색적인 경험 아니겠습니까? 온천욕을 제대로 즐기는 또 다른 방법. 거센 수압으로 마사지 효과까지 느낄 수 있는 바데풀입니다. 저희 바데풀은 각종 안마 시설이 돼 있어서 저희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되지만 정신적인 몸의 육체 피로도 풀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270m 아래의 온천공에서 끌어올린 물을 밸런스 탱크로 옮겨 적당한 온도로 식혀줍니다. 그렇게 평균 40도로 수온을 맞춰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온천탕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몸과 마음이 풀어지는 시간, 참 잘 즐기고 잘 쉬다 갑니다. 부산의 해안선 따라 떠나는 여행. 해운대를 지나 송정을 넘어서면 기장바다가 펼쳐집니다. 그 길목길에서 풍기는 맛있는 냄새. 결국 지나가던 여행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바다에서 난 먹거리 중에 단연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대게. 기장은 동쪽 바다를 끼고 있어 추운 해역에서 잡힌 신선하고 살이 꽉 찬 대게를 공수해 오기 참 좋은 지역입니다. 이거는 바닷가재예요? 이게 이제 랍스터고요. 아, 이게 랍스터야? 하는 게 다르죠. 대게하고 좀 다르죠. 예. 통통하게 많은 여기 킹크랩입니다. 예, 요 정도는 일반적으로 보면 요 정도는 한 몇 킬로 나갈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한 3kg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3킬로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좀 넉넉하게 드시려면 1인당 한 1kg 정도 준비하시면 1인당 1kg? 3분 정도는 충분히 드시겠네요. 3명이? 네네. 이거 요즘 언제가 이 제철이에요 이게? 대게는 국내산은 일반적으로 11월부터 한 4월 정도가 제철이라고. 국내산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물이 얼음물부터 차거든요. 찬데 사는 생물이라 겨울이 돼야 국내산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은 일반적으로 드시는 게 대부분 러시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이제 철 상관없이 언제든지 좋은 대게 최상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 네네. 우리가 고를 때 잘 못 골라요. 어떻게든 싱싱하고. 일단 사람 고르는 방법 좀. 사람 먹는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일단 보셨을 때 조금 좋아 보이는 게 물론 좋은 대게이긴 하겠습니다만 색깔이 좋아 보인다. 네네. 들었을 때 좀 살이 많으면 묵직하겠죠. 아, 묵직한 거? 그렇죠. 아, 이거 묵직한데? 네네. 그래서 묵직하고 살이 많은 것들 그리고 이제 껍질이 조금 단단한 느낌이 약간 있으면 그런 대게들이 좋은 대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진짜. 오, 이러면은 실컷 드시겠네요. 여기 이 집에서 제일 큰 거 같은데? 네? 조심하십시오. 이거 큰일 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야, 무거워서 제가 이 정도. 무거우시죠? 대단합니다. 와, 이게 한 4kg 나. 요런 건 몇 사람 먹을 수 있어요? 한 4분에서 한 5분 정도는 충분히 드시죠. 5사람. 네네. 신선한 대게는 특별한 양념을 하지 않고 바로 쪄먹는 게 제맛입니다. 아니, 이게 물회예요? 네, 저희가 팔고 있는 모든 물회예요. 그럼 좀 대게가 나오려고 하는 난 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왜 물회를 전에 먹어야 돼? 배부를 거 아니고 대게 못 먹잖아. 되게 나오는데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 드시면서 천천히 기다리세요. 천천히 기다리는 중간에 이걸 먹는구나. 네. 면도 섞어요? 네, 일단 면 먼저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잘 섞어서 좀 드시다가 그 여기 들어가는 재료가 뭔가 이게? 저희 3가지 들어가는데요. 네. 전복이랑 전복? 그다음에 멍게랑 참소라. 소라. 제가 시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입맛을 돌리하네. 일단 멍게와 소라 입에 씹히니까 네. 야채와 함께. 좋은데요? 드디어 주인공 대게가 나왔습니다. 꽉 찬 다리살을 발라 대게 내장을 듬뿍 찍어 먹는데요. 달큰한 게 어찌나 맛있던지. 자, 대게를 어느 정도 먹었다면은 칼칼한 홍게탕과 함께 대게 내장, 날치알, 대게살을 넣은 밥으로 배를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대게 한 상 푸짐하게 받으니
다시 여행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기분도 좋고 기운도 불끈 솟아납니다. 기장 바다를 거닐다 보면은 작은 용왕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 거친 파도 속의 자리에 있는지 이 멋진 풍경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 기장 앞바다 보니까 해풍이 불어와서 코끝을 시리지만은 이게 봄바람과 섞여가지고 너무너무 바람이 풍풍 같고 아주 힐링하는 그런 바람 같습니다. 여기 오랑대라는 곳은요, 아주 옛날에 다섯 선비가요 이 기장에 유배 와가지고 먹고 놀고 씻고 하던 곳이 바로 오랑대랍니다. 여기가 바로 부산의 기장. 바다를 토도로 살아왔던 기장 사람들이 고기잡이 떠나는 남편과 아들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기원했던 장소가 바로 이 용왕단이라고 합니다. 거친 바다를 남편과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뒷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한번 용왕단을 가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오직 파도 소리로만 가득한 용왕단. 이 소리가 커질수록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파도로 가지 않았을까요? 파도 소리 들리는 으스란 저 바다에 추억을 더듬네 그대 내 곁을 떠나 멀리 있다 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떠나지 않는 꿈 서러워라 새소리만 바람 타고 처량하게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 짧은 여행이었지만 저한테는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가 많은 이 부산. 아, 저는 힐링 잘하고 잘 쉬었다 갑니다. 네, 푸른 해안길을 따라 걸어본 힐링의 여행. 부산이니까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북적이는 도심과 평온한 바다가 공존하는 부산. 모처럼 해안선 따라 걸으며 몸과 마음이 편안한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Please don't take my sunshine